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하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아, 맞아요. 사실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특히 막 식단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막 잘 알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네. 워낙 잘하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음, 도움이 될까 싶긴 했는데, 음, 그래도 제가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도 참여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음. 신청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아, 나 정도면 롤모델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아무래도 좀 자신감 있게 그쵸. 신청을 네, 하시겠죠. 네, 맞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 이것도 공유할 점인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5살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아빠고요. 반려견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이 식사를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지속을 해 오셨는지. 제가 식단을 처음 시작했던 거는 뭔가 20대 때는 제가 좀 그러니까 젊을 때는 좀 덜 먹고 뭔가 요새 그 닭고야 이런 거 먹고 하면은 살도 되게 잘 빠지고 했었는데 닭꼬야요?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이거를 닭꼬야. 닭고야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전형적인 맞아요. 맞아요. 헬스 식사네요. 그렇게 막 먹고 하면은 살도 잘 빠지고 막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뭔가 20대 후반 때 이제 대학원을 다녔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좀 야식도 많이 먹고 음, 배달도 많이 먹고 밤새고 음, 하니까 이제 살도 많이 찌고 음, 이제 기존 식단대로는 잘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찾아봤었는데 그 2018년쯤인가요? 그 MBC에서 지방의 누명이란 네네.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그걸 보고 이제 저탄고지에 대해서 좀 알게 돼서 입문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걸로 입문을 했거든요. 그쵸. 그게 되게 네. 좀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생각해보면. 네. 당시에는 충격적이어서 네. 제가 그 시리즈 4편을 밤새도록 이어서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도 그거 보고 나서 엄청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음, 사람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그랬었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 그 저탄고지로 시작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때는 이제 사실 저탄고지를 시작을 하고 나서 살을 좀 뺐었어요. 음, 살을 좀 빼고 그때 이제 살이 빼고 나니까 다시 이제 일반식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일반식으로 다시 돌아갔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일 끝나면 막 밤 12시, 1시 이렇게 되거든요. 음, 그때 막 같이 야식 먹고 막 음, 아기 낳고 나니까 또 막 계속 먹는 거 말로 스트레스 풀고 그랬어가지고 좀 안 음, 좋은 걸 좀 많이 먹었어요. 네. 네, 그래서 한 3년 전쯤부터 해서 이제 카니보어 식단 알게 돼가지고 그때 음. 카니보어 좀 시작했고 뭐 지금 최근에는 전래식이나 폴살라디노의 애니멀 베이스 다이어트 이런 거 위주로 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탄고지를 하시다가 이제 살을 빼시고 너무 네네. 좋다 생각되면 계속 하실 법도 한데 아, 일반식으로 돌아가신 네. 이유가 있을까요? 좀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어요. 바깥에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음, 저탄고지를 지켜서 먹기가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고, 음, 그리고 생각보다 컨디션이 막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 저탄고지 할 때는. 네. 키토를 할 때는 예전에 뭐 키토 그 방탄 커피나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 먹기도 하고, 사 음,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컨디션이 엄청 좋다는 느낌이 잘 안 들었어가지고, 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지속하기가 어려웠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일반식으로 돌아가셨다가 몸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맞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육식을 시작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사실 키토 다이어트를 다시 또 할까 하다가 키토 다이어트 말고 좀 다른 식단이 없을까라고 찾다 보니까 어떤 유튜버가 고기만 먹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음, 그때 두 번째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음, 지방의 능력 충격을 받을 때 한 번, 그리고 음. 그 카니보어에 대한 걸 처음 접했을 때 한 번 또 충격을 받고 시도를 해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육식을 한다고 하면 네. 뭐 암이나 뭐 건강에 안 좋거나 뭐 콜레스테롤 이런 걱정 때문에 시작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키토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거든요. 그 동물성 지방에 음, 대한 거부감은 없었고, 원래 음, 오히려 야채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런 게 실제로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좀 이해가 돼서 한번 시도했었던 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득이 되셨네요. 식물에 있는 독소들이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육식을 네. 하시다가 키토와는 다르구나 하는 게 드셨을까요? 카니버를 한 2달 정도는 제대로 했었었거든요. 버터랑 소고기랑 소금이랑 계란이랑 막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 2달에 한 10kg 정도 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살이 이제 진짜 잘 빠지기도 했고, 음, 그 카니버를 하면서 고기만 이렇게 딱 먹으면 진짜 하루에 6시간만 딱 잠을 자고 나서도 되게 개운한 느낌이 좀 들고, 음, 정신이 되게 또렷한 기분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내가 가진 몸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 음, 정도로 되게 음, 기분이 좀 좋다고 느꼈고, 음. 생산성도 되게 높아져서 그냥 막 뭔가를 더 찾아서 그냥 하게 되고 집중해서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공감합니다.
예, 그런 네. 체력이 좀 남고 밤이 되면 좀 딱 피곤해지면서 그때 졸리면 딱 네. 자고 나면 네. 개운해지고 이런 하루가 좀 계속 패턴으로 계속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마침 이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었거든요. 내가 네네. 생산성이 되게 좋아졌구나.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의 생산성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니보어를 이제 엄격하게 하시다가 독소가 적은 식물들을 일부 허용하는 전래식단, 과일이나 꿀을 허용하는 애니멀 베이스드 다이어트 이렇게 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카니보어를 하다가 추석 때 연휴가 있을 때 한번 무너지고 나서 그때 다시 카니보어로 돌아가기가 되게 힘들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음, 그 카니보어를 다시 또 하려고 하니까 그 적응하는 과정이 좀 걱정되기도 했고 음, 그 선택을 하기도 되게 좀 힘들었고 음,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살을 뺀 상태다 보니 카니보어를 하면 살을 좀 뺀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조금 일반식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음,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카니보어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음, 카니보어를 할 때. 단순히 카니보어 말고 좀 탄수화물 하게 되면 이런 거 좀 유지하기 쉽지 않을까. 음, 지속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해서 좀 다른 방식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래식단은 원래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사실 원래 전래식단 자체라는 거는 안지 얼마 안 됐고, 풀살라디노의 애니멀 베이스 다이어트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좀 음, 전래식이랑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느꼈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 그 풀살라디노도 카니보였다가 네, 탄수화물 좀 허용하는 식으로 넘어갔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처럼 저도 애니멀 베이스로 넘어가고 관련된 레시피들 찾아보다 보니까 전래식이 좀 그런 거에 좀 가깝다라고 느껴서 이것도 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면 엄청 뭐 살을 뭐 빼야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전래식단이나 과일을 허용하는 다이어트가 지속 가능성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제 백미도 먹고 전래식단처럼 하고 있는데 최고의 컨디션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저도 공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중요한 일이 있거나 진짜 잘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좀 엄격하게 하거든요. 사실 저도 뭔가 저는 좀 살을 더 빼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카니보어를 하면 좋긴 한데 음, 사실 카니보어를 하다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생기긴 했어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제가 카니보어를 다시 체중 줄여보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 네. 첫날 시도하는 날에 약간 저혈당 증상이 일어나서 뭐 두통이 되게 심하게 왔고 네. 뭔가 식은땀이 나고 손발에 땀이 나고 목 음, 뒤에 음, 땀이 나고 이런 걸 느끼고 음, 이 토할 것 같이 계속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날 바로 포기하고 막 음, 음료수에 초콜릿에 막 꿀에 막 이런 것들 당을 막 먹었던 기억이 음, 있어가지고 음, 다시 시도하기가 좀 겁나는 음, 부분이긴 한 것 음, 같아요. 카니볼 만약에 다시 도전한다고 하면은 꿀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증상이 안 좋으면 바로 이렇게 좀 음.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득을 하거나 권할 때 딜레마가 그건 것 같아요. 화끈하게 딱 끊어서 시작을 하면 효과를 보고 이 사람 스스로 지속하게 될 힘은 생길 것 같은데 네네. 문제는 그런 뭐 케토플루라던가 이런 저혈당 같은 그런 넘어야 될 산이 좀 높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딜레마인 것 같아요. 뭔가 애니멀 베이스 다이어트나 뭔가 이런 전래식을 할 때는 그런 증상이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게 좀 처음 도입하기 괜찮지 네. 않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이는 혹시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나요? 사실 아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단 것도 많이 먹고 이제 음, 간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비염도 되게 많이 달고 살았었고 음, 감기가 한번 심해지면은 입원할 정도로 되게 좀 심했거든요. 음, 그래서 막 코감기가 걸리면은 그게 막 중이염이 되고 막 기침 나고 음, 뭔가 폐렴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뭔가 항생제도 많이 먹어서 음, 항생제를 많이 먹어서 이제 장내 그 세균총도 다 안 좋아지고 음, 그런 게 이제 연결돼서 설사도 나고 뭐 건선도 생기고 막 안 좋은 증상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때 좀 더 아이한테 좀 전래식을 기반으로 고기 많이 먹이고 쌀도 그러니까 밥 현미 이런 거 안 주고 뭐 음, 흰쌀밥 주고 뭐 계란 요리로 잘 해주고 버터랑 이렇게 해서 계란볶음밥 같은 거 많이 해주고 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고 네. 나서 이제 과일들, 그러니까 간식 같은 것도 다 이제 과일이나 꿀 같은 걸로 이제 좀 단 거 먹고 싶을 때 그렇게 주고 하려고 하니까 음, 그 뒤로부터는 좀 애기도 잘 안 아프고 이제 음, 아파도 하루 이틀 쉬어주면 좀 수월하게 넘어가게끔 좀 바뀐 것 같아요. 효과를 얼마 만에 보신 거예요? 애기들은 좀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 3, 4개월 음, 정도만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도 좀 음. 빨리 효과를 봤거든요. 사모님께서는 어떤 효과를 보셨나요? 와이프도 뭔가 우울한 증상이라던가 이런 게 좀 줄었던 것 같고요. 음, 우울함 이런 것도 좀 줄고, 약간 뭐랄까,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지는 부분이 많지 않아도, 음,
그냥 제가 옆에서 느낄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생기는 느낌이 음, 들었다고 짜증나는 것도 좀 줄고 그 우울한 느낌을 갖는 것도 좀 줄고 뭔가 음. 긍정적인 에너지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의외로 제일 많이 이제 먼저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런 기분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음, 많이 효과를 봤다 하시더라고요. 체중이나 뭐 체력 문제 이런 것보다도 네네. 정신적인 어떤 효과를 제일 먼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효과가 엄청 달라요. 맞아요. 사실 애기들한테도 달콤한 것들, 막 과자나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주면 음, 먹을 때는 되게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먹고 음, 나서 한 음, 30분 뒤로부터는 진짜 힘들거든요. 막 떼도 네, 많이 쓰고 짜증내고 울고 음,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애들한테 좀 건강한 음식을 잘 챙겨주면 음, 그런 것들이 확실히 적고 네. 밤에 잠도 잘 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달콤한 걸 먹이고 나면 한 5분, 10분 뒤에 기분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보기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저게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올까, 음, 반작용을 가지고 올까, 나도 그렇지 않을까, 음, 이런 게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식사를 쭉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저는 사실 가능하면은 계속 물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한쪽 면만 봤을 때는 음, 되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공부는 계속 하되 현재까지로는 제가 느끼기에 가장 좋은 식단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식단을 좀 유지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시는 식사들의 핵심은 어쨌든 고지방식의 동물성 식품들 위주로 요약이 되겠네요. 맞아요. 네. 네. 식단을 계속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안 좋은 거를 먹을 때도 이게 안 좋은 음식이구나라는 걸 알고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이걸 안 좋은 걸 먹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음, 그다음에 내 몸에 어떤 증상이 일어날 때 이 증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음, 뭔가 내가 탄수화물이나 단 걸 많이 먹었을 때 음, 이제 혈당이 솟구쳐서 되게 졸립게 되거나 음, 피곤하게 되거나 이런 증상이 느끼거나 뭔가 피자나 밀가루 먹었더니 체하고 머리가 아픈다든지 아니면 뭐 샐러드를 먹었더니 이제 배에 가스가 차고 음, 불편하다라는 걸 이렇게 느끼면은 음, 그냥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도 그다음에 이런 걸 먹을 때 좀 덜 먹어야 되는구나, 안 먹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서 음, 음. 그렇게 안 좋은 걸 먹을 때에도 이 안 좋구나라는 걸 알고 어떤 음식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식사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면 용의자를 좀 더 정확하게 짚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문제인지, 예, 누가 이런 걸 나랑 먹어서 안 이렇다. 맞는지. 그 써주신 후기들 중에 식단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 차이들을 좀 더 명확히 느끼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맞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좀 크게 느끼셨나요? 보통 제가 뭔가 몸에 안 좋은 거를 먹고 나면 애기랑 같이 놀 때 집중을 잘 못해요. 애기랑 같이 있을 때도 음, 눕고 싶고 누워 있고 음, 싶고 뭔가 좀 귀찮다라는 느낌이 들고 계속 졸립고 자고 음,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완전 공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식단을 잘 챙겨 먹으면은 아기랑 놀 때도 음, 되게 집중해서 놀고 아이가 뭘 필요로 현재 뭐 필요하고 음, 어떻게 같이 놀면 좋을 것 같고 음, 뭘 더 해줄 수 있을지 이런 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바뀌는 부분들이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생산성이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내가 뭐 딱히 지금 뭐 생산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되다가도 과거를 떠올리면 되게 이 시간에 졸렸는데, 이 시간에 음, 되게 피곤했는데, 맞아요. 주말에 하루 종일 누워 자기도 했는데, 이런 네, 생각이 들면, 나 네. 달라졌구나. 맞아요. 사실 즉각적으로 이게 체중이 줄거나 살이 빠지지 않더라도 그런 데서의 차이도 느낄 수 있으니까 음, 이런 게 좀 가장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런 주제로 사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되게 자신감을 가지려면은 많이 준비해야 되고 반박을 음,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얘기를 잘 안 꺼내게 되는데 음, 그렇지 않고 그냥 서로 공감하면서 이런 얘기를 음, 할 수 있으니까 저도 되게 좀 좋았던 음, 경험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들으면서, 맞아, 맞아. 공감이 돼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랬어요. 네. 해주신 인터뷰를 좋은 곳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